자, 내가 아까 뭐 문제풀이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등비수열은 좀 쉬운 문제로 나올 거야. 그런데 등차 수열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고, 그 뒤에 나와 지금 오늘 주게 될 7번 같은 경우에는 수열에서 노가다는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그랬어. 그러면은 오늘 이제 6번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어떻게 생겨먹는 녀석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 있는 1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문제야. 일반항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둘 다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야. 공차가 양수래. 자, 1번은 공차가 양수래. 양수고 등차수 땡땡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이야. 자, 가하 조건은 A6 플러스 A8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절대값 A6과 더하기는 절대값 A7 플러스 3이다.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자고. 일단 여러분들께 등차 수열의 공식은 다 암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자, 우리 A에는 자, A1 플러스 N-1의 D, 이런 녀석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 S에는 나는 이게 항상 외워지지가 않는다. 2분의 N, 자, 2A 플러스 N-1 D. 이렇고, 얘는 뭐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2분의 N, A 1 플러스 L. 초항과 끝항이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까지 우리가 쓸 수 있어. 자, 그리고 등차 중항까지, 최종적으로 등차 중항까지. 자, A2는, 자, 2A2는 뭐 A 1 플러스 A 3, 요런 거. 요거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지난 시간인가에 내가 문제를 풀이할 때 등차 수열은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를 어떻게? AN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SN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형태로, 자, AN 제곱 플러스 B의 N,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이때 이 A 같은 경우가 2분의 D가 되고, 이 B 같은 경우가 2분의 2A-D가 된다라는 거 정도. 이건 이제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냐. 이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 이건 지금 뭐냐면은 아주 그냥 그 교과서적인 방법, 이 공식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얘는 봐봐. 자, A7이라는 녀석은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A6 플러스 A8인데, 얘가 근데 0이잖아. 그러니까 A7이 0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7이 0이야. 그럼 봐봐. 얘 다 알려줬고, 공차가 크다고 그랬는데 A6의 절대값이 A7의 절대값보다 3이 크잖아. 그럼 얘는 0인데? 그러면 A6보다 얘가 3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A6은 뭐야? 지금 증가하고 있는 등차 수열인데 절대값 3이니까 A6이 마이너스 3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A6이 마이너스 3이야. 그렇지? 야, 그래서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3부터 3 내려가지고 A2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1차 함수 형태로 생각해 보자고. 1차 함수 형태로. 그럼 여기가 7인 거잖아. 7일 때 0을 지나고, 그치?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런 직선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니까 우리는, 자, y는 3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7에 여기다 7 넣고 여기다 0 넣었을 때 b 값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A2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다 2 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치? 그러니까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이거 암기하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등차 수열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수록 이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 문제.
이제는 합. 자, 첫째 항이 50이고, 자, 2번은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공차가 마이너스 4까지 나왔네.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SN을 구하라는 거야. 합이 SN인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K가 M에서부터 M 플러스 4까지고, 그때의 SK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수열의 합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최대값이 되려고 하냐면 SM 플러스 SM 플러스 1 SM 플러스 4 요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합이잖아. 합이니까 얘거든. 얘. 그럼 2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2차 함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봐, DEA 하니까 그냥 2차 함수식으로 내가 그냥 적어볼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SN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2A니까 100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104니까 52 이렇게 되나? 그죠? 52 54냐? 8이니까 54구나. 아니지. 100에서 104에서 52 맞네. 그지? 야, 내가 틀린 것 같아. 또 니네 표정을 보니까. 맞냐? 2A면 100이잖아. 100에서 4를 더하면 104잖아. 나누기 2 하면 52 맞잖아. 그치? 맞지? 요거야. 그러면은 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n은 다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 가장 크게 이 값이 최대가 되려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아니니? 그지? 이렇게 생겨먹은 얘 하나하나의 값이 더했을 때 얘가 최대가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꼭지점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더하면은 최대가 되겠지. 이거보다 조금 옆에 있으면은 최대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 요걸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값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 값들. 근데 이때의 최소값이니까 m이니까 여기 값을 구해라. 그렇지? 그러면 자, 요것을 조금 쉽게, 야, 이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n 제곱 26이니까 26 맞지? 플라이너스 26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3 제곱 플러스 뭐가 나오겠지만 뭐 알 필요 없음. 왜냐면은 여기가 13이란 것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3보다 2 적은 11, 12, 13, 14, 15 해가지고 답은 1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겠죠? 맞을 겁니다, 아마. 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이 꼭지점이 어디를 따라가면 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어떤 이런 등차 수열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면은 거의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은 꼭지점이 됩니다. 여기랑 아주 가까워. 항상 조금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여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잘 나오지는 않았던 개념이기는 한데 혹시 여러분들 수열 처음 배울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았나 싶어. 뭐냐면은 어떤 수열은 n이 1부터 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n이 1일 때 나오고 n이 2 이상일 때부터 수열이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그지?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 자, 지금부터 그냥 암기합시다. 뭐냐면은 S0이 0이면은 1차항부터입니다. S0이 0이 아니라면은 2차항부터 수열이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 이거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도 뒤에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겠지? 2차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이거. n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면은 1차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비슷한 경우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의 합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어제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 알겠지? 1-1 다락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등비 수열이 되려면은 A랑 B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A 더하기 B가 0이면은 얘는 등비 수열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해볼게. S에다가 0 넣었을 때, 자, 0 넣었을 때 A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1차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야.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합이라는 걸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혹시 첫째 항부터일까 둘째 항부터일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검증을 해보려면은 n에다가 0 넣어보면 된다. n에다가 딱 0 넣어봤을 때 얘가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수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요것들은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풉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뒷장 한번 봐봐. 뒷장. 첫 번째 등차 중항이 이런 거다. 등차 수열과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합의 특징 이런 게 있다. 등차 수열의 합과 2차 함수는 이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제발 공식도 암기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도 암기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인생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갑시다.